우리나라 최장 생활 속에서 Shoots up through the stony ground. There's no room, no space to rent in this town. You're out of luck, and the reason that you had to care, the traffic is stuck, and you're not moving anywhere. You thought you found a friend to take you out of this place, someone you can lend a hand in return for grace. It's a beautiful day. Sky falls, you feel like it's a beautiful day to let it get away on the road. 박노해 작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참 한번 보고 싶은 분이었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직접 대하니까 너무 좋고, 예. 워낙 또 열정이 뜨거운 분을 만나서 겨울이 춥게 느껴지지 않는 예. 지금 그런 자리예요, 저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박노해 작가님 하면 시인이시고, 예. 시인으로 일단 가장 많이 그죠? 예. 알려져 있고, 노동자이시고, 예. 사회운동가이시고, 예. 또 하나 이제 사진 작가라는 호칭이 붙었죠. 예. 그 마음에 드십니까? 요즘 뭐 모든 사람들이 사진작가 아닙니까? 휴대폰에도 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카메라가 붙어 있는데, 예. 저는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시를 쓸 때도 예. 시인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예. 정말 그 사랑하고 예. 또 필요로 하고 아주 절실하면은 뭐 하다 보니까 시도 쓰게 되고 또 카메라도 들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 10년 동안 좀 소식이 뛰어나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나 했더니 그 10년 동안 카메라 들고 다니신 거예요? 예. 저에게는 사실 오래된 만년필 하나하고 또 아주 낡은 카메라 하나뿐입니다. 예. 저의 시는 그 아주 작고 힘없는 사람들, 그 이야기의 받아쓰기이고, 저의 사진은 그 강인한 삶의 기도, 어떤 그분들의 영혼을 그려낸 것일 뿐입니다. 그 이제 10년 동안 찍은 사진들이 주로 또 이제 힘없는 분들, 예. 힘없는 분들. 예.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그 힘없는 분들이. 아마 이 지구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예. 또 분쟁의 고통으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놀랍게도 또 이 분쟁 현장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류 문명이 탄생한 시온의 땅이기도 하고, 예. 뭐 고대 수메르 문명, 예.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뭐 그분들 혜택을 우리도 다 받고 있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면서 지금의 유럽의 르네상스 또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활자라든가 법이라든가 예. 신화라든가 이런 역사 기록들에 뭐 심지어 우리가 먹는 설탕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이 다 이 세계로 전파된 그런 사실은 아주 장엄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 장엄한 땅이 지금 이제 분쟁 지역이잖아요. 예. 그죠? 흔히 뭐 지구의 화약고다 예. 라고 표현하는 그 팔레스타인 예. 지역, 주로 그 지역에서 예.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예. 뭐 이라크 또 팔레스타인 예. 그리고 쿠르디스탄 뭐 레바논 이런 국제 뉴스의 거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을 다녔는데요. 그 중동 분쟁 현장에서 그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검은 석유가 아니었다면은 평화롭게 살아갈 텐데 검은 석유는 우리에게 저주받은 축복이다.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당신은 거짓말할 것 같지 않다. 우리의 진실을 좀 알려달라. 미국에게 차라리 이 검은 석유를 다 가져가라. 대신
죽어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돌려다오.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제 사진 한 컷 한 컷에서는 그런 중동 절규와 호소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총성이 울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선뜻 그렇게 가지셨습니까? 그 지역에? 근데 좀 그렇죠. 이 전쟁이 나면은 우리는 따뜻한 방 안에서 TV로 이렇게 전쟁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구나 하다가 또 일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저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폐허에서 그 공포에 울고 있는 아이들 곁에라도 좀 있어주고 그래도 5천만 우리 한국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함께 울어주고 어깨를 안아주고 또 뭐 제가 하는 것은 총성과 폭음이 울리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야 됩니다. 수시로 울립니까? 예, 뭐 그 계속 터지고 하니까요. 그리고 총성이 멈추면은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바람 빠진 공을 차면서 또 같이 놀아주고 뭐 이런 것밖에 제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그러니까 이제 참상을 담은 우울한 또 슬픈 예. 그런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전시회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전시회 제목이 라광야. 예. 광야는 다 잘 아시겠고 라는 태양, 신성한 빛, 태양신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것이 지금 중동의 그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한 기름진 초생달 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라크를 중심으로 그렇게 맞닿은 고대 이집트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번 사진전을 라광야라고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 지역에 가면은 뭐 동트는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서 어느 마을이라도 들어가면은 이 지역에 정말 외국인이 처음 온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그냥 제 손을 붙잡고 우리 집에 가서 갖고 온 빵과 샤이가 이제 그분들이 마시는 차입니다. 샤이를 같이 나눕시다. 먼 데서 온 친구요. 우호적이에요, 그렇게? 예. 모든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 외국인이 쑥 들어가면은 그렇게 안 됐겠죠. 그렇게 안 하죠. 예. 여기는 이제 문명이 숱하게 수천 년 동안 교류하고 나누는 그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정과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복수를 하는 게 또 문화입니다. 예. 복수를 하지 않는 건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정과 환대 그리고 복수 이런 건데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하면은 바로 빵을 구운 거 그리고 그 요구르트를 바로 만들고 또 차를 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면 동네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신 다음에 금세 100여 명으로 불어납니다. 이야, 그 정도. 그러면서 너무 신기한 거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검은 차도를 쓴 그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묻습니다. 그런데 샤일박은 땅이 얼마나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내가 가진 땅이. 예. 밀밭이나 목화밭이나 이런 게 얼마나 있으세요? 그러면 저는 땅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다음에 그럼 양떼는 몇 마리나 있나요? 양도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아이들은요? 전 아이도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제히 비명이 터집니다.
라라라 이렇게 나오죠. 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죠. 아니, 그때 이제 원로분들이 그게 아니야. 이 씨알박은 씨알박이 이렇게 오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웃고 아이들도 저렇게 좋아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태양같이 이렇게 우리를 웃게 하는 그런 씨알박이기 때문에 씨알박은 뭐예요, 근데? 시인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시인의 눈길이 닿는 땅과 나무와 시인이 안아주는 모든 아이들이 그의 것이고 시인의 시에 눈물을 흘리는 여자들이 다 그의 여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 카메라가 아이들이 라 카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을 찍는 카메라. 그래서 이제 그 말이야도 인상이 깊어서 이번에 이제 사진전 제목을 라 광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근데 사진은 좀 잘 찍으셨습니까? 한 번도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카메라 잡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뭘 한다 하면은 직접 하면 되는데 학원부터 다니고 대학 자격증부터 따고 이런 사회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절실하면 마음이 절실하고 사무치면은 창조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절실하게 그 아픔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잡게 됐고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사진전까지 열게 된 것 같습니다. 절실하게 시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고 절실하게 이걸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만년필을 들고 거의 홀로 밤중에 거의 피를 찍어 쓰다시피 한 시가 지금 4,000편 정도가 있습니다. 시도 열심히 쓰고요. 그런데 이제 국경을 넘어서면은 그 순간 시는 언어의 국경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인류 보편의 언어인 카메라를 통해서 빛으로 시를 쓰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손에는 만년필을 들고 한 손엔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지금까지 빛으로 시를 써왔던 것 같습니다. 아들다 오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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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다 사르사르 데말 nen게 맘에 와르와. 그래서 10년간 카메라 들고 중동 지역을 다니시면서 작가님은 뭘 보셨습니까? 사진가와 지역은 어떤 운명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슬람은 우리 한국인에게 가장 멀고 낯선 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미디어에 의해서 아주 왜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하면 테러리스트, 또 검은 차도로 여자들에게 씌운 뭐 아주 근본주의, 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중동 이슬람이 사실은 분쟁과 테러에 휘말려 있는 까닭은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땅이 바로 지금 현대 문명의 에너지원인 검은 석유가 너무나 매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중동과 우리 분단된 코리아는 서로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된 두 분쟁 지역이고 또 무장력이 가장 집중된 두 지역이고 세계 분쟁 뉴스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과 코리아는 고통의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동과 이슬람을 좀 바라보고 그들의 진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가 13억 거대한 중동 이슬람 인구와 서로 나누고 화해롭게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평화도 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중동에서 그분들의 아픔을 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선생님의 이번 그 전시된 사진들은 전장의 그 참혹한 모습보다는 전쟁이 끝난 후에 고요해진 마을의 모습이라거나 이런 걸 많이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다른 사진가처럼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로 유명해지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장면을 찍고 떠나는 그런 사진가가 아닙니다. 저는 먼저 그 사건이 발생한 삶의 뿌리로 혈육처럼 나직하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사진은
수천 년 이어온 삶의 터무니 위에서 노동하고 경작하고 노래하고 또 꿈꾸고 연애하고 기도하고 저항하고 이런 이제 인간적인 열망들을 담은 겁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 영혼을 찍어내는 사진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기 전에 저는 먼저 광야의 낙타처럼 나직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대개 전시회는 판매하잖아요. 예, 예. 그 선생님은 판매는 안 해요? 아닙니다. 많이 팔아야죠. 왜냐하면요. 사실은 예. 전쟁터에서 제가 예. 가장 고민되는 거는 예. 문득 빚을 생각을 합니다. 전 벌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책에서 나온 모든 인세는 다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이야 뭐 먹고 사는 거 한 달에 한 70만 원이면 살기 때문에 또 조그맣게 농사 짓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걱정이 없는데 그 다음에 분쟁 지역 계속 찾아가 학교도 세워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거기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제 예. 학교도 지어주고 예, 예. 그런 예. 그래서 뭐 사진 그 예. 판매와 또 도록 판매 이런 거는 전부 기부를 하기로 했고요. 팔리긴 좀 팔렸습니까? 그 아마 제 이런 국경 넘어 가난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길이 그런 거라 의외로 많이들 구입해 가시네요. 취지가 워낙 좋으니까. 예. 이제 그건 사진 찍는 저로서는 취지도 취지고 작품이 워낙 좋으니까 그러겠죠. 작품. 하긴 사진 작가니까. 또 뭐 이렇답니다. 예.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예. 뭐 이번에 사진전 끝나고 다시 나가서 총에 맞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소장 가치도 있겠죠. 그 중동 지역이 이제 분쟁 지역이고 우리나라도 파견하고 있는 예. 군을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중동 땅을 밟을 때까지만 해도 예.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 가서나 예. 코리아 하면은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예.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자원을 약탈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물론 뭐 베트남 참전이라는 아픔은 있습니다만은 예. 거기다가 식민지 겪었죠, 전쟁 겪었죠, 가난과 분단 겪었죠, 독재도 겪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국민의 힘으로 이겨내고 오늘날의 경제적인 풍요와 또 민주화를 이룬 거의 기적적인 선망의 나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환대받았나 모릅니다. 예. 일본 사람이나 또 미국 서구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이런 나라 사람들은 활동가들은 상당히 배척을 당합니다. 어떤 지역에선. 저는 코리아이기 때문에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예. 평화의 어떤 세계 평화에 우리가 적임자구나. 그렇게 많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고생을 했지만 우리 결의가 헛살아온 게 아니다. 정말 조상들께 저는 감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부터 중동 이슬람 13억 인류의 민심이 심각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동 땅에 가면은 Where are you come from? 합니다. 어디서 왔냐? 코리아 하면은 그 순간 코리아, 좌누비아, 샤말리아 이렇게 묻습니다.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 말이죠. 코리아, 좌누비아, 남한 출신이다 하면 그 순간 표정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코리아는 미국의 친구로 문제가 있다. 왜 힘없는 나라에 총을 들고 들어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친구로 온 거 아니냐? 예, 그 자체가. 코리아는 부자가 되고 힘이 생기면서 아주 불행해지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아주 나쁜 처세술을 배웠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를 품고 자라야 될 우리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슬람 지역에 발도 못 딛고 납치, 공격, 살해 표적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세계 진출한 우리 기업들 또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무대가 좁아지는 거죠. 그때마다 여행 제한 국가만 늘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거짓 국익보다 정말 인간성이 중요하고 서로가 약자들과 친구가 되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제가 아마 평화운동하면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전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전장의 아이들과 예. 우리나라 아이들의 눈동자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5살, 6살만 돼도 예. 이 눈빛에 제가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 다 봤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삶과 죽음과 모든 걸 다 봐버린 겁니다. 예. 지금 중동 지역, 분쟁 지역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절망과 전쟁의 공포를 공기처럼 마시면서 삽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7살이나 5살 정도만 돼도 부모한테 투정거리거나 칭얼거리거나 이런 아이들을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잃은 고아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부모 손을, 엄마 손을 잡고 있다가도 3살짜리, 5살짜리도 살며시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모가 죽었고 자기는 엄마가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가난과 분쟁이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어버린 거라서 이걸 저는 시에서 슬픈 성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은 예. 딱 하나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학교에 다니는 겁니다. 제가 분쟁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늘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뭐라고 생각하니? 답이 궁금해요. 죽지 않고 사는 거요. 죽지 않고. 헤어질 때면 제가 아이들과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굳게 약속을 합니다. 아스마, 무함마드, 너 정말 죽지 말고 다치지 말고 우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눈물을 이를 닦으면서 시아일복도 꼭 다시 절 찾아줄 거죠. 저도 울지 않고 동생들 보살피면서 꼭 살아 있을게요.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첫 번째로 난데없이 이렇게 중동 이슬람 사진전을 여는 까닭은 그 아이들과의 생을 건 제 약속이고 제 어떤 비원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도 했죠. 네. 학교는 어떻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레바논에서 35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폭격으로 죽어간 그 까나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서에 보면 까나의 혼인잔치라는 예수가 처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는 기적을 행한 곳 아시죠? 그 지역에. 네, 그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아이들이 폭격으로 너무 많이 친구들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거기서 제가 가서 이제 평화 마음 그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도서관을 하나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이 잘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네시아 아체에서 쓰나미 사건, 쓰나미로 수십만이 죽어버렸는데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가보니까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다고 하는, 가보니까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게 인도네시아가 아체의 자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고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제 거기 갔다 온 사연을 아체는 너무 오래 울고 있다라는 책에 이 사진과 글로 이렇게 담았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까, 고아들을 하루아침에 고아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깜빙이라고 하는데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아무 때나 잘 자라고 이 아이들이 친구처럼 막 뒹굴고 하면서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호소를 해서 뜻을 아는 분들이 한 마리당 한 5만 원 돼서 그 깐빙을 고아들에게 한 마리씩 다 주고 깐빙이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또 저금을 하고 해서 통장을 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해서 아주 깐빙이 잘 자라고 아이들이 통장을 쌓아가면서 지금 자급자립할 이제 꿈을 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같이 자라고 예. 차곡차곡 통장에는 돈이 좀 쌓일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좀 창조적 나눔의 모델을 제가 이제 늘 현지에서 고민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쟁의 바그다드에 지금 7년째 매일매일 그 미국 점령 이후에 전쟁이고 하루에 100명씩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그다드에 평화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저금통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금통 10,000개가 되면은 학교를 세울 수 있어서 이게 지금 한 수천 개째 지금 모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인류에서 제일 불행한 민족인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거의 8만 명이 사는데 외국인은 출입 금지고 외부인도 출입 금지고 거대한 감옥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이투나 나눔문화학교를 제가 세워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현지 제가 하고 있는 사회단체 나눔문화의 현지 연구원이 준마 자이납이라는 애가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난민촌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교실이 너무 좁으니까 교실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미는 아이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상과 의자가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초등학교 이번에 또 중학교반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난민촌에 아주 희망이 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다 부모들과 그 사람들이 화해가 되고 공동체가 생기고 또 어머니들도 글자를 익히고 바느질을 하고 이러면서 지금 경제적인 자립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난민촌의 이 전시 물가 때문에 너무 그 비싸서 지금 이번에 이제 제가 사진전 끝나고 또 교실을 한 칸 늘리고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레바논의 테러 단체로 알려져 있는 헤즈볼라. 예. 헤즈볼라 지도부를 만나신 건 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예. 사실 그 헤즈볼라를 미국과 서구 언론은 테러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예. 현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레바논 최대의 합법 정치 조직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35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고 2명의 장관을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민주당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런 정치 단체예요? 예. 그리고 레바논 국민들의 70%의 압도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애정을 받는 조직은 처음 봤습니다. 좀 정리가 안 돼요. 예. 우리가 그 보도에서 들은 거하고 너무 달라서. 예. 그래서 만약에 헤즈볼라가 테러 단체라면 안중근 의사도 김구 선생도 그리고 우리 광주 민중항쟁을 해서 민주화를 앞당겼던 우리 광주 시민도 또 그 뒤에 배후 조종했다고 한 김대중 선생도 테러리스트인 거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의해서 테러 단체로 지정돼서 항상 암살의 위협에 숨어 다녀야 하고 그렇게 제재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이 작은 정당이 레바논 국민들에게 그렇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35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장관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세계 최강의 미국과 이스라엘을 세계 최초로 이길 수 있었는지 그 리더십의 실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니까 정말 그 까닭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깊은 지성과 영성과 그리고 민중에 대한 애정과 자기 희생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돋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어마어마한 요즘 얘기하는 글로벌 리더십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싶어서 제가 갔다 와서 레바논 전쟁터에서
사진과 글로 이렇게 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참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여기에는 예. 제목이 여기에는 아무도 없는 것만 같아요. 예. 제가 조금씩 펴볼게요. 예. 그래서 예, 전쟁 때 제가 그 현장에서 폭격? 찍었던 예, 폭격된 사진들입니다. 예. 아이들. 예, 예. 시도 있네요. 예, 시도 있고 시 한 편 한번 읽어주시면 예. 제 눈 감고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예. 헤즈볼라와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가자마자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제 다음에는 유럽의 장관, 예. 그 다음에 독일 TV, 뭐 이렇게 면담 순서. 쫙 예. 지금 배열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의전 담당이 이제 30분밖에 없습니다. 전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 통역 거치고 나면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뒤에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질문자가 아니라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가 저한테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초조했죠. 그러면서 시아일박 시 한 편 들어보고 싶다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시를 낭송을 하고 이러고 나서 그냥 탁 하나가 됐죠. 샤이박 시 한 편 들려주십시오. 나 거기 서 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손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레바논이여, 팔레스타인이여, 바그다드여, 아프가니스탄이여, 홀로 화염 속에 떨고 있는 너, 국경과 종교와 인정을 넘어 피해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Amy, come sit on my wall and read. Bir maşiro 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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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den o ardıma daru ber arza peser ve sarau beriver. 헤즈볼라하고는 서로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 관계가 되셨겠네요. 그죠? 헤즈볼라하고 그 나눈 이야기 중에 예. 제가 그 어쩌면은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와의 예. 외국인으로서 거의 최초의 아주 장시간에 예. 여러 차례에 걸친 이야기를 이 책에 이제 그 인터뷰를 전부 기록을 했거든요. 예, 예. 저랑 이제 지도부랑 어떤 얘기를 만나는 나눴는지. 장면이기도 예. 하고 예. 아마 그때 만난 사진이 있을 겁니다. 헤즈볼라 그 최고 지도부 중에 한 분이고요. 그래 이제 뭐 여러 차례 만나다 보니까 형제처럼 서로 만나면 볼키스를 하고 그러네요.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제가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헤즈볼라 그 비밀 사무실입니다.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또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그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꼭 그 귀담아야 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시키고 단결을 시키고 하는 그 리더십의 비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한 구절만 제가 방송을 그러시죠.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예. 레바논 민중의 헤즈볼라 지지 열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무엇으로 그런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더니 헤즈볼라 최고 지도부가 헤즈볼라의 일관된 정직성과 자기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단 한 번도 민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헤즈볼라 지도자는 항상 뒤가 아니라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희생은 지도부가, 평화는 민중에게. 헤즈볼라는 지금까지 적에게 한 말과 약속조차 어떤 손해와 희생이 따라도 꼭 지켜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건 전선에서건 감옥에서건. 그리하여 헤즈볼라는 적들로부터도 존경과 두려움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말입니다. 성서에 나온 것처럼 태초에 말이 있었습니다. 말은 하느님의 일이고 성스러운 것이기에 꼭 존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하게 말하는 것은 추한 인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이 입은 옷도 아니고 지위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의 말입니다. 깨끗한 말은 자신의 눈물과 희생의 피로만 빛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왜 말을 그리 난폭하고 추하게 하는지요? 헤즈볼라의 말 중에서 폭력적이고 추한 말을 찾아보십시오. 헤즈볼라가 지키지 못한 허장성세나 거짓말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레바논 민중은 물론 적들마저 헤즈볼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헤즈볼라의 말은 곧 믿음이고 실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아일박의 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또 시아일박을 그렇게 믿고 하는 것도 시아일박의 시와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자기 희생의 삶을 통해서 말을 깨끗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아일박도 신뢰를 얻는 거 아닙니까? 헤즈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전장에서 직접 쓰신 시를 낭송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그 중동 지역에서 카메라 뭐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죠? 예, 장수로 엄청나겠죠, 뭐. 예. 그죠? 일일이 찍을 때마다 뷰파인드를 통해서 보이는 그곳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겠습니다. 아니 저는 울지 않습니다. 금방 도 그 처참한 현장에서 예. 제가 눈물을 흘리면은 예. 그 고통 속에서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한 속에서 애써 참아왔던 그분들은 그 가슴이 통곡으로 찢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현장에서는 웃고 장난치고 농담도 잘하고 뭐 이렇게 아주 그 합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정말 참을 수 없을 때는 이 카메라에다 눈을 가리고 이제 감추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홀로 돌아와서 전쟁터에는 또 전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 초 하나 불 켜놓고 폭음이 울리는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시를 쓰면서 그때 이제 소리 없이 통곡을 좀 하죠. 그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제 분쟁 지역 사람들의 삶을 담은 사진을 쭉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뭔가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게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웃고 서로 보살피고 배려하는 정말 그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지금 지구 시대에 국경 너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분쟁과 폐허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바로 저는 우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그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진을 통해서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것은 코리아는 이미 세계다. 한국 사회 문제는 지금 세계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세계 문제는 고스란히 우리 삶의 문제로 핏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민주화 이후에 잃어버렸던 그 빛나는 힘이 있습니다. 전쟁과 식민지와 또 독재와 분단과 가난을 뚫고 우리는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민주화 이후 되고 나서 지난 10년 동안 모두가 각자 살아남기로 되고 사회는 양극화되고 이러면서 그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빛나는 그 힘, 인류를 구원할 마지막 남은 어떤 종자 같은 재생의 힘, 영혼의 힘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선함과 의로움을 일깨워내고 좀 성찰하고 이러면서 특히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그분들로부터 좀 살아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이죠. 그럼 이번 전시회 끝나시면 또 전장으로 달려가실 거예요? 또 가야겠죠. 또 가실 거예요? 예. 그럼 계속 또 이제 카메라에 담으시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찍었던 사진의 주인공들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총에 맞아 죽고 그 예. 사이에 정말 그 폭격에 깔려 죽고 또 불구가 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제 사진이 마지막 사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을 받아든 가족과 친구들은 또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연들이 있고요. 가서 이제 학교도 또 세우고 또 제가 알 수 있는 작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의논하고. 시인님의 그 수염은 중동 지역 사람들과 친교를 유지하는 데 상당히 일조하시겠습니다.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전쟁터에서 하도 다니다 보면은 예. 머리도 감을 수가 없고 예. 또 면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울도 보지 않고 있다가 한 달 만에 보니까 이렇게 길러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폐허 지역에서 부모를 잃고 울고 있고 이런 아이들 보면 안으면서 제가 이렇게 수염으로 문질러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때 까르르 막 웃고 막 하고 밝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제 막 수염 만져보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죽은 아빠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한 달 만에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면도기를 가지고 쫙 이렇게 제가 수염을 다 밀었습니다. 깨끗하게 예의를 갖추느라고. 그 다음날 나타났더니 다들 놀라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터는 이제 그 수염을 이제 뭐 기르고 가고요. 사실은 이제 요즘 뭐 우리 사회 보면은 하도 재개발 많이 하고 그린벨트도 다 없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그린벨트입니다. 아, 그 표현 참 좋았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그 분쟁 지역에서 찍은 사진은 이번에 이제 전시회를 하셨고 시도 많이 쓰셨는데 따로 시집을 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시인이신데. 예, 사실은 그 밤마다 만년필로 또박또박 새겨 쓴 시가 지금 한 4천여 편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침묵하면서 내지 않았는데요. 이번 이제 한 10월경에 그 중에 추려가지고 10년 만에 새 시집을 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여튼 어디 전쟁이 터지거나 더 긴급한 일이 안 생겨야 하는데 저도 뭐 10월 달에 시집이 나오기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예, 참 많은 시를 쓰셨는데 시도 왜 뭐 물론 내 자식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자식 하나하나 다 소중하지만 유독 이건 참 내가 썼지만 이건 참 정말 정이 간다 하는 시가 있죠. 그런 시 몇 작품이 되겠지만 한 작품이라도 직접 한번 선생님 손으로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시를 하나도 기억을 못합니다. 못 외웁니까? 예, 암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 본인이 썼는데 본인이 하나도 못 외우십니까? 쓰는 순간 제 머리에서는 의도적으로 다 지워버립니다. 시인의 가장 죽음은 동어 반복입니다. 동어 반복. 동어 같은 말을 나오는 거. 또 쓰는 것.
내가 이 시가 사랑을 받고 예. 이 시가 정말 좋다라고 하면은 자꾸 거기에 사로잡혀서 비슷하게 변주를 하면서 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유명해지면은 팔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에서 죽음이 동어 반복이듯이 사람이 한 번 성취하면은 다시 버리고 돌려드리고 또 새벽의 길을 떠나야 하는데 사람들은 뭔가 하나를 성취한 걸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 모든 문제도 자기가 이룬 것을 나눌 줄 알고 돌려드릴 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열정이 살아있던 것으로 감사하면서 이렇게 떠나가면 좋은데 이 기득권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서 사회 양극화가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선생님 그 말씀은 참 와닿아요. 그래서 저는 시정신의 핵심은 동어 반복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 그건 잊어버려라. 아니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암송이 아닌 낭송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는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세계화, 물신화가 IMF를 앞두고 이렇게 막 물신화가 막 휩쓸더라고요. 미국의 시장만능주의 모든 걸 돈으로 부자 되세요 하면서 이런 게 생기고 할 때 또 특히 과거의 낡은 이념 중심으로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뭐를 해도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썼던 시대 정신을 담은 시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I never loved nobody fully. Always one foot on the ground. And by protecting my heart truly, I got lost in the sounds I hear in my mind. All of these voices I hear in my mind. All of these words I hear in my mind. All of this music, and it breaks my heart, and it breaks my heart, and it breaks my heart. When it breaks my heart. Suppose I never